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소렌토는 기아 SUV 라인업의 핵심이죠. 특히 요즘처럼 SUV가 인기 있는 상황에서는 더 중요한 모델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의외로 하이브리드 SUV는 별로 없어요. 국내에는 니로나 코나 하이브리드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세그먼트인 이 중형 SUV에는 하이브리드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소렌토가 속한 중형 하이브리드 SUV의 대기 수요가 꽤 많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이제 처음 출시가 될 때 예약 대수가 상당히 많았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다시 출시가 되면서 그래비티 트림이 추가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시그니처 트림의 5인승 2WD 사양입니다. 그리고 주요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이고요. 가격은 4,589만원입니다. 참고로 신형 소렌토는 디젤과 하이브리드가 순차적으로 출시가 됐고요. 차후 2.5L 가솔린 터보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신형 소렌토는 이번이 세 번째 시승인데 볼 때마다 그 디자인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구형에 비하면 좀 더 직선적인 또는 남성적인 디자인이 가미가 됐고요. 실제 차 크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가로 라인이 좀 더 강조가 돼서 구형보다 좀 더 차가 커 보입니다. 헤드램프는 LED가 기본이고요. 안개등이나 그 사이드 미러의 방향지시등도 LED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는 그래비티 트림에 적용이 됩니다. 외장 디자인에서는 디젤과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트렁크에 붙은 에코 하이브리드 정도로만 이제 구분이 돼요. 전면에 비해서 테일램프의 방향지시등의 크기는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차들이 그렇듯이 머플러는 장식이고요. 실제 머플러는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소렌토는 구형에 비해서 외장 디자인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외장 색상이 5가지라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산타페 부분변경 모델은 8가지죠. 참고로 소렌토는 지금 보시는 미네랄 블루 색상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도 좀 예쁜 색깔이에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 사이즈는 235에 55R19입니다. 소렌토는 풀 체인지가 되면서 가장 큰 휠 사이즈가 20인치로 커졌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19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휠은 17인치와 19인치 두 가지입니다. 신형 소렌토는 실내 색상이 디젤과 하이브리드가 조금 다릅니다. 디젤은 블랙 원톤이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새들 브라운과 그레이 두 가지예요.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가 그레이고요. 하이브리드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새들 브라운과 그레이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시각적인 고급스러움 또는 화려함은 새들 브라운이 좀 더 낫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장 색상은 실제로는 약간 좀 하얀색이 가미된 그레이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어두운 데서 보면은 하얀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만졌을 때의 촉감 같은 거는 새들 브라운과 거의 같습니다. 소렌토는 신형이 나오면서 실내 디자인도 풀 체인지가 됐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실내 디자인의 포인트는 송풍구와 대시보드 또는 도어 트림에 적용된 그래픽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차에서는 이렇게 잘 보기 힘든 그런 좀 개성적인 디자인이죠. 실내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제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인 거죠. 모니터부터 기어 다이얼까지 전반적으로 좀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였고요. 이 차가 그래비티 나오기 전에는 최고 트림인데 천장과 A필러에는 그 직물이 쓰여서 이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모니터는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돌출형 모니터가 그렇듯이 모니터의 위치가 좀 높아서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눈에 좀 잘 들어오고요. 요즘에 이런 디자인 트렌드이긴 한데 계기판과 거의 수평으로 쭉 이어져 있죠. 이 돌출형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자꾸 흔들어 보면은 움직임이라든가 소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무리는 꽤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 여기서 페이지를 넘겨서 주요 메뉴로 이동을 하는 거는 다른 현대기아차의 그 모니터 인터페이스와 동일합니다. 하이브리드라서 여기에 메뉴가 하나 더 추가가 됐죠. 이 하이브리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관련 메뉴가 나오고요. 에너지 흐름도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하이브리드의 에너지 흐름도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균 연비와 전기모터 사용량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현대기아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연의 소리나 기아 카페이, 카투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블랙박스인데 사운드 녹음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쓰레기통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거의 비슷하고요. 스마트폰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타이머스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후석 대화라든가 후석 취침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미니밴 같은 그런 패키징인데 이 차는 그 뭐 다른 차들 팰리세이드보다 이 후석 대화할 때 1열에서 들리는 그 에코 소리가 좀 더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주요 메뉴는 설정에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관련 그 메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최근에 와이드 타입 현대기아차 거의 동일해요.
이 차는 풀옵션이라서 거의 대부분의 그 편의 장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운전자 보조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주행 편의,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자동 조절, 이거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차로 들어가면은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가 나오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대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예를 들면 이제 시내 구간 이런 데서 EV 모드 주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라이트에서 실내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무드 조명 그 화면이 나오는데, 이 차가 그 무드 조명의 그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라든가 그 계기판 주변에 그 가로로 들어갔고요. 도어 트림의 저 그래픽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들의 무드 조명에 비하면은 빛이 아주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밝기를 가장 10단계로 밝게 해도 야간에 그렇게 아주 빛이 강한 편은 아니에요. 색상은 총 64가지가 있고요. 이 차도 좀 파란색 계열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빛이 좀 약해도 확실히 무드 조명이 있고 없고가 그 야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에서. 도어에서는 테일게이트의 열림 속도나 높이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열림 속도는 빠르게와 느리게 두 가지, 열림 높이는 그러니까 완전 열림까지 총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높이 설정은 그러니까 테일게이트를 적절한 높이로 제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테일게이트를 올린 다음에 그 닫힘 버튼을 3초간 누르면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체크를 하면은 말 그대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고요. 이걸 해제를 하면은 이렇게 테마 A와 B, C, D 네 가지를 이렇게 수동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나타의 처음 선보인 디지털 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기본 2분할이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이걸로 이제 확대와 축소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정이고요. 참고로 후방 카메라는 지금처럼 뒤에 차가 지나가면은 경고음도 울리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후진을 하려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걸려서 움직이지 않아요. 참고로 내비게이션은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있고요. 동의를 하고 시동을 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시동 키면은 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 바로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습니다.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공조장치 패널의 그 높이가 좀 높게 느껴져요. 그래서 모니터처럼 이 공조장치 패널도 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 공조장치는 터치와 물리 버튼이 이제 혼합이 되어 있어요. 여기 바람 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터치고요. 이쪽은 물리 버튼인데, 이 물리 버튼 그 4개 눌렀을 때의 그 감촉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송풍구인데, 보통 가운데에 송풍구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4개예요. 그러니까 메인 2개가 있고 그 밑에 조그만한 송풍구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송풍구에서도 바람이 나와요. 이게 장식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그 면적에 비례해서 이 밑에 쪽에서 나오는 바람은 좀 약합니다. 이 아래쪽의 디자인은 기존에 국내에서 팔리는 기아차에서는 못 보던 디자인이죠. 이게 텔룰라이드랑 좀 비슷해요. 이걸 누르면은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큰 수납 공간이 나오고요. 이 안쪽에는 USB 단자가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12V는 없고 USB 단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는 열선과 통풍 시트 버튼이 있고요. 기어 셀렉터의 경우에는 다이얼 방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 전자식 기어가 많이 적용이 되면서 버튼이나 다이얼이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은 버튼보다는 다이얼 방식이 그 실수할 확률이 좀 더 낮은 것 같아요. 이 다이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R이고 오른쪽이 D입니다. 다른 전자식 기어 레버처럼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컵홀더는 기어 다이얼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위치는 꽤 좋고요. 보통 컵홀더가 동그랗잖아요. 근데 이 차는 거의 직사각형이에요. 기어 셀렉터 뒤에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와 에코, 스포츠 3가지고요. 보통 내연기관에는 컴포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컴포트는 없고요. 3가지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 뒤에는 운전대 열선과 오토홀드, 내리막 경사로 조절 장치, 카메라 등의 버튼이 있습니다.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꽤 큰 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넓고요. 깊이도 좀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500mm 넣고도 문이 닫혀요. 실내에서 가장 예쁜 디자인 또는 색상은 이 운전대가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운전대가 차 크기 대비 좀 작기도 하지만 이 림에 적용된 이 가죽의 색상이 꽤 이쁩니다. 새들 브라운의 투톤도 꽤 이뻤는데 지금 보시는 이 색상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이 운전대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따로 펀칭은 없지만 손에 잡히는 감각은 괜찮고요. 림의 두께도 성인 남자 기준으로 적당해요. 운전대 조절은 모두 수동이고요. 예,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시인성이라든가 디자인은 꽤 좋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달라지는데 지금이 에코고요. 지금이 스포츠, 지금이 스마트입니다. 그 디자인 변환된 속도라든가 자연스러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A, B, C, D.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없는 그 테마가 D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타이어 공기압과 트릭 컴퓨터, 속도계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구성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총 9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현대기아차 디지털 속도계들이 그렇듯이 그 아래쪽에는 그 순간 연비가 항상 표시가 되고요. 그 저 배터리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색깔도 좀 달라져요. 참고로 계기판에는 후측방 모니터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뭐 야간이라든가 비 올 때, 주정차할 때 도움이 돼요. 오늘처럼 좀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어느 정도는 그 후방 시야를 확보를 해줍니다. HD는 현대기아의 그 최신 버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속도계 숫자 크기라든가 색깔을 바꾸는 메뉴가 없죠. 속도계 색깔 같은 경우에는 규정 속도를 넣으면은 약간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주행 경로 안내, 내비게이션, 도로교통 표지판, 주행 편의 정보, 후측방, 오디오 등이 있고요. 사각지대 경고도 약간 그래픽으로 보여져요. 오늘처럼 좀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이 HD의 전체적인 신인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한 크기고요. 가죽의 질은 약간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쿠션은 좀 단단한 편이에요. 특히 등이 닿는 부분, 등받이 가운데 부분이 좀 단단해서 처음에 앉았을 때는 그 시트의 전체적인 쿠션이 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미세한 차이긴 한데 디젤보다 쿠션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도 있어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이 방석의 길이는 약간 좀 짧은 느낌이 있지만 이 앞부분은 이렇게 전동으로 확장할 수도 있죠. 이 조절 폭도 좀 큰 편입니다.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 이 도어 손잡이 옆에 적용된 이 그래픽 패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 조금 더 사는 것 같아요. 여기 만져보면은 이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인데 좀 되게 매끄러운 플라스틱이어서 그 만졌을 때의 촉감도 괜찮습니다. 소렌토처럼 패밀리카의 성격이 강조된 모델은 2열 도어가 넓게 열리죠. 그래서 승하차의 편의성이 좋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 사이즈의 SUV 중에서는 그 2열의 레그룸이 가장 넉넉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딩의 폭도 꽤 큰 편이고요. 현대기아의 SUV가 그렇듯이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 조절 폭이 꽤 큽니다.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뉘을 경우에는 굉장히 편한 각도가 나오고요. 헤드룸도 넉넉합니다.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이 아래쪽에 공간은 좀 여유가 있고요. 이 가운데 부분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열의 거주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12V와 220 USB 단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2열에 USB 단자가 총 3개가 있는 거죠. 이 차는 1열 시트 옆에 USB 단자가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중형 SUV도 미니밴 같은 이렇게 패키징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소렌토 역시 그렇습니다. 도어 트림에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2열인 것을 감안을 해도 이 도어 포켓의 크기는 좀 작은 편이에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2단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블라인드도 수동이지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은 꽤 넓습니다. 이게 폭보다는 길이가 더 긴 것 같아요. 2열 시트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뉘어도 그 2열 승객의 뒤통수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개폐 모드 전동이고요. 키나 도어 트레이 버튼, 그리고 소렌토 로고 밑에 있는 버튼으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에 있는 그 열린 버튼은 그 소렌토 밑에 있어갖고 좀 낮게 느껴져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충분하고요. 하이브리드와 디젤은 그 트렁크 용량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아래쪽에 커버를 들어올리면은 여기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더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이 바닥에 있죠. 2열 시트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펴는 건 수동이고요. 시트를 모두 접으면 트렁크 바닥부터 거의 평평하게 쭉 이어지는 편이고요. 만약에 차박으로 활용을 한다면 확실히 6인승이나 7인승보다는 5인승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예,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과 달리 전원을 켜는 개념이죠. 시동을 거는 또는 전원을 켜는 거는 내연기가 동일해요. 브레이크 페달 밟고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은 곧바로 카드를 넣어주세요. EV 모드로 대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차 있는 상태에서는 기본이 EV 모드죠. 이제 배터리가 아주 잔량이 낮으면은 엔진이 켜지지만 기본적으로는 EV 모드입니다. EV 모드에서의 정수성은 뭐 다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그렇듯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이 대기 상태라고 해도 인버터 약간 좀 고주파 같은 게 찡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런 소음도 없어요. 아주 약하게
송풍 소리가 있긴 한데 이 공조장치가 꺼져 있지만 굉장히 조용하죠. 절간 같죠. 그리고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EV 모드에서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들리죠. 요거는 다른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는 이 운전대로 이렇게 진동이 좀 있어요. 이게 뭐 디젤만큼 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가솔린 엔진 하면은 특히 이제 이런 중형 SUV, 예를 들어서 제가 소렌토 가솔린은 못 타봤지만 산타페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엔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이 공회전 때는 이 운전대로 이렇게 진동이 좀 가늘게 있어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EV 모드 때 조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진할 때 땡땡 하고 소리가 들리고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할 때 저속에서는 이제 가상 엔진 사운드가 들리죠. 근데 이게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고요. 밖에서 들으면 조금 크게 들리죠. 이렇게 보행자를 위해서.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L 가솔린 터보와 6단 자동 변속기, 전기 모터로 조합이 됩니다.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는 따로 EV 모드 버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EV 모드를 실행하고 또는 내연기관이 켜지고 또는 같이 작동하든가 그렇게 결정을 하죠. 저속에서 천천히 출발할 때는 당연히 EV 모드인데 확실히 EV 모드에서는 차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 속도가 EV 모드만으로 한 3, 40km 이상 주행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정속 주행할 때는 90이라든가 110의 속도에서도 순간적으로 EV 모드가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속에서 엔진이 켜지잖아요. 그럴 때 천천히 주행을 할 때 그때도 좀 이 운전대로 좀 가늘게 진동이 전달이 되긴 해요. EV 모드는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잖아요. 이게 노면 조건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르막인데 속도는 50이고요. 이 상태에서도 EV 모드가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물론 조금 더 가속 페달 깊게 밟으면은 엔진이 들어오고요. 하이브리드는 주행 중에 엔진이 켜지고 꺼질 때 그 작동 소음이 크다거나 또는 이제 흔들림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좀 주행 질감을 떨어뜨리고 승차감도 그렇고요.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주행 중에 엔진이 켜지고 꺼질 때의 그런 작동 그 질감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하면은 이제 차가 조용하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거는 차 급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비싼 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조용하고 좀 이렇게 엔트리급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EV 모드나 공회전 때는 조용하지만 아무래도 방음에 좀 제한적이라서 생각보다는 좀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방음이 괜찮아요. 물론 EV 모드 대비해서 엔진이 들어왔을 때 그 엔진 소리가 좀 들리긴 하지만 주행 중에는 전반적인 방음이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지금처럼 대략 86km, 90km로 정속 주행할 경우에는 타이어 소리가 조금 더 많이 들리긴 하는데 지금 비 오는 환경인 걸 생각을 하면은 또는 19인치 타이어까지 감안을 하면은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에요. 참고로 이 차는 이륜 사양이고 같은 엔진이 아니라서 좀 정확하게 맛비교하긴 힘든데 디젤 사륜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하이브리드 이륜이 코너에서 약간 좀 둔해요. 디젤 사륜 같은 경우에는 코너 빨리 돌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엔진 살려주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좀 그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어제 비가 안 왔던 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너에 빨리 진입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앞바퀴로만 동력을 전달할 때 좀 이렇게 좀 버거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기존의 디젤과 또는 산타페 디젤 같은 경우에는 구형과 달리 ESC가 개입을 할 때 좀 작동 소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또 그런 작동 소음은 없네요. 확실히 타이어 공기압 낮추니까 좀 느낌의 차이가 있네요. 물론 이게 어제처럼 마른 노면과 오늘처럼 젖은 노면이어서 정확히 맛비교는 힘든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일 때 공기압이 49였고 굉장히 높았죠. 오늘은 제가 오전에 40으로 낮췄는데 비가 오는 노면인 걸 감안을 하면은 생각보다 타이어 그립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 느낌은 없네요. 보통 이렇게
요면이 완전히 젖어 있으면 코너 돌 때 좀 불안불안하고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덜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나왔을 때 좀 가속력이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형 SUV에 배기량 1.6L 터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생소한 조합이잖아요. 근데 어제 시승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가속력이 좋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19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한 33초 정도가 돼요. 이거는 디젤 2.2보다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빠르고요. 모하비보다도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디 QA45 TDI 그거보다는 한 1초 정도 느리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가속력은 괜찮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제 가속보다 운전자가 받는 그런 그 체감 가속이 좀 더 좋아요. 이게 킥다운 했을 때 약간 그 변속기의 그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힘을 받으면은 좀 시원시원하게 가속이 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처럼 정속 주행할 때 가속페달 조금 더 깊게 밟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좀 딜레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감속 후에 다시 재가속 하잖아요. 그러면 킥다운이 아니더라도 좀 밟으면은 기어가 한 단계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니까 연비를 위해서 이렇게 좀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이 변속기가 밟았을 때 이런 좀 반응이 늦고 그리고 변속이 된다라는 딱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변속이 된다라는 느낌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약간 좀 변속 충격까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꿀렁대는 느낌이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좀 신경 쓸 수 있어요. 이 차의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편인데 전체적인 승차감은 좀 무난해요. 제가 디젤 시승할 때는 하체가 좀 단단해서 이건 호불호를 살 수 있다. 특히 구형에 비해서 특히 산타페 부분 변경이 나오면서 하체가 좀 되게 부드러워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좀 호불호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제가 디젤을 2번을 시승했는데 그 차들보다 이 차가 뭐 비슷한 탄탄함이지만 좀 더 보편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디젤 2.2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도 실내로 전해지는 그 충격이 약간 좀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왔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둥글게 들어오고요. 좀 무디게.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이 공기압을 40으로 낮추고 보니까 그런 승차감에서는 좀 더 유리하죠. 보통 이제 공기압 높이면은 연비는 좋아지지만 이제 승차감은 좀 통통 튀는 게 돼서 호불호가 있거든요. 근데 공기압을 낮추니까 어제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승차감은 저는 디젤보다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젤 2.2 시승할 때는 뭔가 좀 이게 좋게 말하면 스포티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자잘한 충격이 되게 직접적으로 전해진다라고 느꼈는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주행 중에 이렇게 천천히 멈추잖아요. 그럴 때 이제 회생제동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뭐 다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다 마찬가지죠. 그 소리가 우웅 하고 들리는데 볼륨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이게 내연기관만 계속 운전하시다가 하이브리드 타면은 이 브레이크 소음 우웅 하는 소리 때문에 좀 이질감을 느끼기가 쉬운데 그런 이질감 최소화하려고 이 회전제동 때 나는 그 소음도 최대한 작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기아차 그렇듯이 오토홀드가 풀릴 때의 그런 작동 소음 또는 그 질감도 꽤 좋은 편이고요. 보통 오토홀드가 풀릴 때 소음은 둘째치고 뭔가 탁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풀릴 때 되게 부드럽게 풀립니다. 참고로 EV 모드는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잖아요. 대략 뭐 70이나 80일 때는 이제 안 들어올 때가 많은데 크루즈 키고 정속 주행하면은 90은 물론 110km에서도 순간적으로 EV 모드가 실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EV 모드가 실행이 될 때는 연료 소모를 전혀 안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그 연비를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사실 타이어가 주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공기압도 역시 그렇거든요. 공기압을 대략 한 6, 7 정도 빼고 나니까 이 고속주행 안정감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공기압이 46, 47 뭐 그 정도일 때도 고속주행 직진성이나 안정감이 괜찮긴 했는데 공기압 조금 빼고 나니까 좀 더 좋습니다. 어제 좀 인상적인 게 이렇게 범프가 있잖아요. 고저차가 있는 곳에서 딱 떨어질 때 그 서스펜션 뒤에가
내려앉았다가 다시 다운싱 할 때 그게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출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여러 번도 아니고 거의 한 번에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은 저는 서스펜션 세팅이 꽤 좋다고 느낍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마트가 있는데 대부분의 차들처럼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좀 더 민감해져서, 근데 이 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에코 모드에서도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보통 내연기관 에코 모드는 초기 페달 반응이 좀 둔하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 차는 에코 모드에서도 그렇게 답답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 에코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두드러지게 가속 페달에 민감해지는 건 아닌데 좀 더 운전의 편의성으로 보면은 편하긴 하죠. 냉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46, 47이었고요. 오늘은 아침에 40으로 낮췄고요. 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생각보다 연비가 되게 잘 나와요. 아무리 못해도 리터당 25km가 나오고요. 이 그래프 끝까지가 이제 30인데 거의 그래프 끝까지 갈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속 90에서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꽤 잘 나온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속 11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한 16에서 17 요 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속 90과 110에서의 차이가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큰 거죠. 보통 가솔린 SUV가 90과 110 정속 주행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이 차는 그거보다 좀 더 그 차이가 더 커요. 그래서 이 차는 100 이상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다른 말로 하면 시속 90이나 100 이하로 달리는 게 가장 그 정속 주행할 때 효율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기압 낮추고서 똑같은 환경에서 길에서 달려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덜 나오긴 해요. 시속 90에서는 이게 좀 편차가 있긴 한데 뭐 대략 한 23에서 30 사이. 그러니까 공기압 높았을 때는 못해도 25는 갔는데 공기압 좀 낮추니까 25 이하로 떨어질 때가 이제 가끔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제 공기압 40 정도로 낮춘 상황에서도 그래프 끝까지 갈 때가 많고요. 그리고 시속 110에서도 그 순간 연비가 약간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 승차감의 차이만큼 공기압에 따라서 평균 연비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좋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엔진의 승용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막 달려도 평균 연비를 리터당 10 이하로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크고 이제 무겁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막 달리니까 9.8km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리터당. 근데 자 크기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막 달려도 리터당 9.8km 나오니까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렌토 하이브리드 어제 오늘 타보니까 종합적인 상품성에서 하이브리드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도심 연비가 복합 연비보다 더 잘 나오고요. 그래서 기존의 디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하이브리드의 그 장점을 추가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곰곰 생각을 해보면은 디젤이 하이브리드보다 우위에 있는 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항목에서 이 하이브리드가 더 우세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감도 저는 디젤보다 하이브리드가 더 낫고, 결정적으로 진동과 소음에서 확실하게 더 우위에 있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이제 정차 중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물론 디젤도 ISG가 있어서 시동이 꺼지긴 하지만 이렇게 전용 배터리가 있는 하이브리드보다는 이 ISG의 그 작동 시간이 월등하게 짧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차 중에 소음이나 특히 진동 면에서 이 하이브리드가 유리합니다. 물론 기본형의 가격은 디젤이 좀 더 싸죠. 딱 깡통으로 비교해 보면은 하이브리드와 디젤, 하이브리드가 한 600만원 조금 안 되게 더 비싼데 편의 장비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걸 보면은 바로 윗등급인 그 프레스티지랑 비교를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소렌토를 산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디젤보다는 하이브리드를 더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국내의 중형 SUV는 사실상 산타페와 소렌토 그들만의 리그인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타페가 하이브리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중형 SUV 하이브리드를 원하신다 그러면 지금 소렌토밖에 대안이 없어요. 특히 산타페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하이브리드 계획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는 친환경 SUV를 만약에 고르신다고 하면은 사실상 대안은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유일하네요. 단점으로는 잡소리가 있는데
오늘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그 잡소리가 지금 안 들리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과 저 2열 쪽 그 시트 아래쪽에서 좀 이렇게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소리가 큰 건 아닌데 평상시에 좀 조용하다 보니까 좀 잘 들릴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세차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요즘에 탄 기아차들은 예전에 비하면은 세차 냄새가 좀 덜 나긴 하는데 이 차 이제 오늘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오전에 차문을 여니까 세차 냄새가 좀 나긴 하네요. 그리고 신형 소렌토가 출시가 되면서 그 품질 이슈가 좀 있잖아요. 사실 그게 복불복이긴 한데 그런 품질 이슈가 좀 안정화가 된다면은 이 친환경 중형 SUV 중에서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로써 기아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